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백시 구독자분들과 오랜만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금 관련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롱초이7877님께서 영상 늘 감사히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두고 나중에 많이 오르면 예를 들어 200만 원 정도의 원화 가치만 거래소로 쏘고 매월 출금해서 생활비처럼 쓰게 될 때도 세금이 부과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행 지금 과세 법안에 따르면 200만 원까지는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비트코인을 사시고 그 비트코인을 팔면 이제 살 때 가격이 있고 팔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한은 수익이 200만 원까지 나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나중에 파는 거는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해외 주식도 200만 원까지는 공제 한도가 수익이 200만 원까지는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비트코인 자체에는 아무튼 그냥 기타 소득세, 비트코인이 마치 복권 당첨금 또는 뭐 우연하게 얻은 재화 이런 것들, 뭐 경마장에서 딴 돈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과세를 하겠다. 20%에다가 부가세까지 해서 지금 이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처럼 내가 비트코인을 쓴다. 그런 것까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200만 원 공제 한도를 넘어가는 한도에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을 돈처럼 쓰는 건 불편하겠죠. 이제 우리가 언제 샀냐, 그리고 언제 팔았냐, 이거를 이제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국세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거래소에서 아마 제가 그동안 매매를 한 내역들을 다 제공을 해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거래소들은 그런 고객 계정의 거래 내역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간이 됐을 때 고객이 요청을 하면은 모두 제공을 할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매입가 그리고 평균 매도가를 구해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가상자산 소득이 생겼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돼요. 물론 이거는 엄청난 회계 세무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아니면 평균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 매입가와 그 매도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가 지금 우려되니까 그래서 자꾸 과세를 이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무사를 고용해서 그동안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혼란이 가중되겠어요. 게다가 문제는 세무사들 중에 이 가상자산 관련된 이 기타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가상자산 수익을 계산하는 법을 아는 세무사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고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2년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죠. 그래서 남은 2년 동안 이 과세 체계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국세청이나 아니면 세무사들이 또 준비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과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200만 원을 보내셔서 이제 매달 내가 필요한 만큼만 뺏어 쓴다. 결국 그것도 매수 매도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보내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팔고 뺏어 쓰시겠다는 얘기니까 이 2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산 시점, 그리고 내가 조금씩 팔 때 그 시점마다 수익이 나는 거에 따라서 그 수익이 2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0만 원이 아마 2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200만 원을 넘는 수익이 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코노미라는 분께서 27년 1월부터 양도세 부과 예정인데 그럼 26년 12월까지 다 팔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27년 1월에 다시 사면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렇죠. 차코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은 세금을 낼 게 없는 거고 27년 1월 1일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행위를 하면은 26년 12월 31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 떡락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26년에 내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가격,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과 27년 1월 1일 00시 기준 가격, 이것 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제가 낼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26년에 이런 평균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그래서 요걸로 신고를 하기 싫으니까 26년 12월 31일에 지금 판다는 거잖아요. 과세 안 하려고,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27년에 다시 산다. 그럼 27년에 산 가격, 그 가격이 더 높을 테니까 그걸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건데, 국세청에서 이제 그거를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27년 1월 1일 00시 기준 가격, 그리고 내가 실제 26년에 산 가격, 그것과 비교해서 높은 가격으로 선취해서, 선취가 아니라 취사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굳이 12월 31일에 답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리엘라 0524분께서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의 사례를 가장 우리가 답습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미국도 과세 체계가 엄청 선진화되진 않았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기 투자에 대한 이 세금 공제 혜택은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누진세라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자본이득세를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마장에서 딴 돈, 도박으로 얻은 돈, 그 다음에 우연하게 얻은 돈, 뭐 로또 당첨금 이런 것처럼 기타 소득세로 비트코인 소득을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자본이득세로 해줘야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번 돈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상 과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더 많으면은 더 많은 자본이익세를 내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은 적게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법에서 저의 소득의 어떤 수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준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에 취사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럴 때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제가 소득이 높으면 높게는 45%까지 비트코인의 소득의 수익에 세금을 내고, 낮게는 10%까지도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요. 1년 이상 투자했다. 그러면은 단타를 친 것보다 제 세율이 내려갑니다. 그런 장기 투자를 종용하는 세제 정책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막 거래소에서 알트코인 단타 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비트코인 같이 확실히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갈 것 같은 가상자산을 취사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좀 우프게 발생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비트코인 세율이 우리나라처럼 기타 소득세로 분류돼서 단일세율로 5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못 팔아요. 비트코인을 샀지만 거기에 이제 55%의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냥 강제 존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난 5년 막 이렇게 가격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비트코인 거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제가 우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이 너무 후진적인 지금 세금 정책 때문에 비트코인을 못 판 것일 뿐인데, 그게 존버 효과로 발전돼서 이렇게 비트코인 거부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정치권에서 되게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게 그 55% 세율을 일단 20%로 낮추자. 이게 지금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점차 일본도 미국처럼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고, 공제 한도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절세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넓혀주는 식으로 이 가상자산 투자를 점점 더 쉽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조정장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크리스문 1613님께서 조정일 때 더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금이 좀 부족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이라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맥도날드 취직해서 잠깐 일용 알바라도 하시고, 그렇게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죠.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라면 현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금을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단기 일용직 찾는 그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뭐 아니면은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들 세고 셌어요. 지금 너무 단가가 높아가지고 알바생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배달부들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하거든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떤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는 현금 흐름을 늘리는 거는 일종의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하나의 직장만 가지고 평생 동안 여기에서 월급만 받고 정년퇴임까지 기다리던 시대는 지금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삶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쭤보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더 살려고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것보다 더 제2, 제3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그러므로 뭔가 그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최근에 보니까 웹소설, 웹툰 작가들도 다른 일 하시면서 이렇게 제2, 제3의 잡으로,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KOD-P6B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하락이 와도 저번 사이클의 최고점 이하로 더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겠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도 그래 본 적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이전 사이클의 고점이면 한 6만 9천 불, 6만 6천에서 6만 9천 불 정도가 될 텐데, 지금 8만 2천 불, 8만 3천 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청난 충격이 오면, 거시경제적인 충격이든 비트코인의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충격이든 이런 것들이 오면 당연히 가격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발발했을 때 하루에 50%가 빠졌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 역사에서 하루에 50%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 2, 3일에 걸쳐, 뭐 한 달에 걸쳐 빠진 적은 있었어도. 그래서 미증유의 사태는 반드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6만 9천 불이라는 가격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 수 있어요. 다만 굉장히 가능성이 낮긴 하죠. 왜? 이제 채굴자들이 투입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입한 비용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해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거대 리소스를 투입한 채굴자들이 가격 지지선이라는 걸 형성해놨기 때문에 그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지지선이 결국 지난 전고점 사이클의 고점 부근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몇 법칙, 거듭 제곱 법칙, 그래서 어떤 트렌드 장기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추세선을 가운데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사실 떨어질 때는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투입 비용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사실 그 기술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이 기술이자 네트워크이자 어떻게 보면은 장기 저축을 위한 수단이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 존립 위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거시경제 문제, 아니면 사람들의 뭐 투심이 약화되는 문제, 뭐 이런,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 지지선이라고 하는 게 뚫릴 정도로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빈월드님께서 탈중화 자산인 비트코인이 미 증시와 트럼프에 너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반감기 사이클을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어떤 경우에 비트코인이 내렸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그 대중의 관심이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이거는 그 전 사이클, 그 전전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은 항상 있었어요. 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어떤 캐피털이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워낙 만들어내니까 나스닥과 뭐 S&P 500 같은 주식 지수들도 같이 흔들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럼 어땠느냐?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뭐 라던가, 아니면은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더라 라든가, 이런 업계 거물들, 그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을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출렁 했었죠. 그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진짜 아무도 비트코인 잘 모를 때 그냥 주류 언론에서 비트코인 언급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언론에서나 얘기 한번 해주던 비트코인이 뭐 포브스 매거진에 소개된다던가 NPR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굉장히 컸던 인터넷 유령 매체에서 거론된다던가 이런 아무튼 메이저 어떤 이벤트 그 당시의 비트코인의 대중 채택률에 비해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게 누적되다가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2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굉장히 큰 주류 자산이 됐어요. 어떤 단일 종목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애플이 뭐 3조 달러, 엔비디아도 3조 달러 뭐 이런데 비트코인이 거의 그 근처까지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류 자산은 가격이 급등하려면 그만큼 큰 희소식과 어떤 거대한 유동성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이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현상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안 묻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바란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치 지도자가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내가 느끼고 그거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뭔가 표도 얻고 그 다음에 경제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의 운명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므로 이 파도를 그냥 우리는 즐기면 됩니다. 이제 이러고 나면은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우호적인 발언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비축으로도 뭐 삼겠다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이런 이벤트가 나중에 이제 또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네. 왜냐면은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어떤 좋은 일들이 또 비트코인에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비트코인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나 발언이나 아니면 정책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고 그냥 우리는 그 파도를 즐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바웃 비스토리님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 사이클의 고점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시점도 궁금합니다. 라고 발칙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는 몰라요. 일단. 제가 여러 방송들에 출연해서 5억 간다라는 말도 했었고 뭐 100만 불, 14억이죠? 그 정도 간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진지한 어떤 고려를 하고 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래서 이제 썸네일은 자극적으로 걸리고 막 이제 이러는 거지. 모르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간다. 이게 가장 지금 주류 의견이잖아요. 저는 꼭 그러리란 법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꼭 그래야만 하냐. 3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반감기 때 가격 대비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건 진짜 제일 비논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시장이고 인생의 모든 요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게 되는 돌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하자면 주류 의견에 이렇게 잔잔한 호수라고 할 수 있죠. 잔잔한 연못. 주류 의견이라는 걸로 형성되어 있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 본 겁니다. 5억 갈 수 있다. 14억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라는 의견이고, 이 고점을 맞추는 거, 그 가격을 정확히 맞추는 거, 그리고 시점을 맞추는 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신 분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가격과 고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진다. 내가 포커 게임에 앉았는데 딜러와 내가 정확히 다음 패가 뭘지 예측하면서 싸우면은 져요. 포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블랙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카드를 계속 받으면서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올지 계속 예상하면서 예측하면서 게임을 하면 진다고요. 저는 도박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결국 확률 게임이라는 거는 어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운에 맡기거나 그래서 한 번 크게 걸어가지고 신나게 뽑아먹거나 아니면은 카드 카운팅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카드를 외워가지고 다음에 나올 확률을 다 계산해가면서 다음에 나올 카드의 확률이 높은 쪽에다 계속 베팅을 하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카지노에서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잡아내거든요. 안 되고 그거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기세예요, 기세. 그 딜러와 내가 기세로 맞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에서 만약에 딜러가 계속해서 진다 그러면 딜러를 바꾸죠. 더 기세가 좋은 사람으로. 그 기세라는 걸 어떻게 수치화하고 막 확률로 어떻게 막 하고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세예요, 기세.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얼마가 될 거고 그거를 맞추려고 한다면 반드시 딜러한테 기세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딜러한테 밀리게 돼 있습니다. 맞출 수 없어요. 계속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진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세를 이기느냐? 신경을 꺼야 돼요. 나는 관심 없어. 가격이 얼마 될지, 언제 고점이 올지 관심 없어. 근데 나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 기세가 시장을 이기게 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거든요. 시장으로부터 눈을 띄고 가격으로부터 멀어지고 관심을 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률이 나한테 찾아온다, 오히려.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아주 몇 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제가 연습하고 경험하고 있는 투자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비스토리 님도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